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나 자신이 진정 내면의 빛을 반영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내 안의 완벽한 본질이 나를 통해 빛날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연습을 해봅시다. (62번) 유전자 키. 지능에서 완전 무결로. 62번째 유전자 키. 배우의 진정한 힘을 통해 높은 차원의 입문이 시작되면 자기를 방어하는 단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안의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대로 분명한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언어는 아름답도록 단순해질 것입니다. 62번 유전자 키 선물 정교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62번 1번 라인의 날입니다. 저는 영혼을 울리는 자유입니다. 빛의 언어. 62번 유전자 키는 제 목적의 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면이 재구조화될 때마다 머릿속에 정의되어 있던 단어들 역시 재정이 되어 가슴에서 빛나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번 62번의 펄스 기간은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우연과 필연으로 버무러진 동시성이 일어나 62번 카드 뉴스와 프로그래밍 파트너를 맡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카드 뉴스 시즌 3는 오디오북을 제작하겠노라 했던 약속대로 오디오북을 제작했습니다. 다만 설정을 소개해야 했던 1, 2편과는 달리 이번 에피소드는 62번의 의미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진심을 담아 전하며 자유시간에 오세요 에피소드 3 내면의 빛을 잊으셨나요? 를 시작하겠습니다. 에피소드 3. 내면의 빛을 잊으셨나요? 컴퓨터의 새 문서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채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다. 탁탁탁 글자가 쓰여지는가 싶더니 탁탁탁 다시 지워지고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여러 번. 남자는 쓰고 있던 검은 뿔테 안경을 신경질적으로 벗어 책상 위로 던지고 고개를 헤드레스트로 젖혔다. 남자는 피로한 듯이 미간 사이를 주무르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어두운 밤에 시작했는데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다. 아니 점심인가? 식사도 잊고 잠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며칠째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새 문서에는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남자는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것이 좋았다. 무능력한 아버지와 삶에 지쳐 웃음을 잃은 어머니, 가난으로 점철된 가정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새하얀 종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상상을 펼치는 일이었다. 정말이지, 그건
거지 같았던 생활에 드리워진 한 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어국문학과에 무난하게 입학했고 신춘문예 대상을 거머쥐면서 신예의 등장을 찬사하는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다. 대상을 탄 작품은 연일 호평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당연히 출판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차기작을 출판했다. 드디어 가난과 결핍으로 얼룩진 어두운 동굴 속에서 제대로 된 볕이 드는가 싶었다. 영혼을 울리던 전작에 비해 차기작은 현학적이기만 하고 정말 같은 작가 맞아? 지 혼자 잘난 척하는 글을 쓰는 거면 나도 작가해도 되겠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을 듯. 내가 가진 이북 서재에 5천 권이 있다. 내가 문해력이 딸리는 건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읽다가 말았다. 돈 아깝다. 쏟아지는 악플. 다시금 그림자를 들이우는지도 모르고 다음 작품을 준비했다. 작가님, 이 캐릭터는 너무 매력이 없는데요? 밋밋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구성하면 어떨까요? 작가님, 이건 설정이 너무 오리라서 안 되겠는데요? 작가님, 에피소드가 너무 진부해서 오히려 캐릭터가 반감돼요. 작가님, 인물 사건, 배경이 소설의 3요소인 건 아시죠? 그런데 각각 개연성이 너무 떨어져요.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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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에 빗발치는 요구사항 속에서 자유롭게 숨통을 트이게 했던 새하얀 문서가 어느새 어디에도 가지 못하도록 사방을 막아둔 감옥이 되어 있었다. 세세한 구성요소들은 족쇄가 되었고 한 글자를 쓰고자 할 때마다 어김없이 그 족쇄에 걸려 넘어졌다. 피로한 눈꺼풀을 들어올린 남자는 책상 위에서 요란하게 떠는 휴대폰으로 눈길을 내렸다. 유비출판사 편집장. 분명 언제쯤 글이 완성될 거냐는 독촉일 것이다. 공기가 부족한 한증막처럼 숨이 턱턱 막혀왔다. 남자는 이맛살을 구기곤 휴대폰을 획 뒤집었다.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오두막에는 아주 오랜만에 활기로 넘쳤다. 엘은 젓가락을 입에 물고 흥얼거렸다. 돈을 어떻게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배를 채울 식량이 생겼다는 사실에 마음이 넉넉해진 데다 보글거리며 라면 끓는 소리와 칼칼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해 흥분이 고조됐다. 거기다 K가 손수 라면을 끓일 줄 누가 알았나. 생각이 곧 현실이 되던 그 세상의 K에게선 결코 볼 수 없던 장면이 아니던가. 엘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이 오두막이 오늘에서야 정이 간다. 엘이 웃으며 끓일 때 맛보는 한 젓가락의 여흥을 즐기기 위해 K 옆으로 은근슬쩍 다가가고 있을 때였다. 나가서 손님 모시고 와 주겠어? 엘의 인기척을 느낀 K가 면용기에 라면을 소분해 담으며 말했다. 네? 손님이요? 보통 오두막은 손님의 무의식에 따라 변한다. 그런데 지금 오두막은 다 허물어져 가고 빈약한 가구가 다인 원래 그대로이지 않은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엘이 K를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그러자 K가 어서 밖으로 나가 손님을 모셔오라고 재촉을 하듯 고개짓을 한다. 엘은 멀뚱한 표정을 한 채 긴가민가 하며 문을 열었다. 이게 뭔? 원래 오두막은 도시 변두리에 있었건만 문을 열자 밖은 강렬한 태양 아래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 위였다. 내부가 변한 게 아니라 밖이 변해 있었던 거다. 하여간 이 오두막은 정을 줄래야 줄 수가 없다. 변덕이 죽을 듯한 지멋대로인 오두막이다. 눈이 부셔 미간을 험상궂게 찡그렸던 엘은 손을 들어 햇볕을 가린 채 손님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모래 언덕 위에서 엘의 시선이 멈췄다. 땡볕에 큰일 나면 어쩌려고. 수. 한숨을 내쉰 끝에 엘은 가만히 앉아있는 남자에게로 발을 옮겼다. 안 갑니다. 안 간다고요. 작법서에 따라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네네. 지금 안 들어오시면 문 닫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며 엘이 무덤덤하게 말하자 남자는 모시기는 척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다. 정말 귀찮게 왜 들어오라고 그러십니까? 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듯 미간을 꾹꾹 누르던 남자는 라면이 놓인 식탁 앞에 알아서 가 앉는다. 한 번도 강요한 적 없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엘이 K를 향해 어깨를 으쓱하자 K는 싱긋 웃으며 컵에 시원한 물을 따랐다. 물 좀 드릴까요? K를 본 남자는 헛기침을 하며 달라는 듯이 턱짓을 했다. 라면은 지긋지긋한데. 물까지 테이블에 세팅한 후 K가 엘과 함께 식탁에 자리 잡고 앉는 동안 목이 탄 남자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겁니다. 왜 라면이 지긋지긋하십니까?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남자는 K의 질문에도 답을 못하고 라면을 후루룩 면치기를 하며 먹는다. 얼마나 빨리 먹는지 라면이 금방 반으로 줄었다. 그런데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라면의 양이 줄어들수록 남자는 점점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소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동시에 남자의 더 깊은 무의식으로 빨려 들어간 건지 오두막 역시 80년대의 문방구 내부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불량식품과 종이 냄새가 섞인 특유의 냄새가 나고 앉은뱅이 오락기에서 뿅뿅 기계 소리가 났다. 각종 허술한 장난감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엔 특히 대왕 잉어엿이 어서 뽑기를 하라는 듯 자랑스럽게 걸려있다. 매일 먹어서 지겨워요. 아빠는 담배만 피우며 누워있고 엄마는 일 나갔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니까요. 목소리까지 앳된 소녀는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 듯 라면을 야무지게 먹었다. 김치도 있으면 좀 주세요. 물려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조금은 뻔뻔하지만 떳떳한 손님의 요구에 문방구 주인이 된 K는 미니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그 앞에 두었다. 한쪽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애를 힐끗 본 소녀는 K에게 상체를 기울였다. K도 덩달아 그 소년에게 상체를 숙여 가까이 다가갔다. 저 누나 진짜 무서워요. 나도. K가 소근거리는 소년의 말에 맞장구를 치자 소년은 K에 대한 방어벽을 무너뜨린 듯 그제야에 맑게 웃었다. 근데 아까는 왜 밖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 저거 구경하느라요. 소년은 누렇고 투명한 대왕잉어 설탕엿을 가리키며 말했다. 상상을 했어요.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걸 사서 저한테 선물 주시는 것을요. 저는 너무 신이 나서 즐거워하고 그 모습을 보던 엄마도 행복하게 웃으시는 모습도요. 그리고 저는 잉어엿을 가족들이랑 함께 나눠 먹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어요. 대왕잉어엿을 정말 먹고 있는 것처럼 소녀는 침까지 삼키며 무척이나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저 글쓰기 상도 탔어요. 글을 잘 쓰는 모양이지? 그건 몰라요. 그냥 글을 쓰려고 하다 보면 상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인 것처럼 하나, 둘 나타나요. 저는 멋진 비행사가 되기도 하고 아주 먼 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비밀인데요. 저는 다른 세상에서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소녀는 믿어달라는 듯이 똘망똘망해진 눈망울로 쳐다보았다. 신비스러운 세계의 본질을 영혼 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소년에게서 마치 빛이 뚫고 나오는 듯했다. 전 이 다음에 커서 제가 느끼는 그 세계를 펼쳐 보이고 싶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꾸는 소년. K는 가슴의 길을 따라 내면의 날 것 그대로 살고 있는 소년이 무척이나 기특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빛을 반짝이며 태어난다. 하지만 그 빛을 시기라도 하듯 자라는 동안 그 빛은 타인과 사회에 의해 바래고 원칙과 관습에 얽매여 가려진다.
심지어 완전히 꺼진 것처럼 어두워진다. 이 남자 역시 빛나던 어린 시절을 잊고 어둠 속에서 이 오두막을 찾았을 것이다. 잠시만. K는 기다리라는 듯이 검지를 치켜 세우며 일어섰다. 그리고 대왕잉어엿을 가지고 와서 소년에게 내밀었다. 선물. 지금의 꿈을 꼭 기억하길 바라. 원하던 꿈이 이루어진 소년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 얼떨결에 저만큼 커다란 대왕잉어엿을 안듯 받았다.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려 신데렐라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온 사방이 새하얗게 변하고 까마득해졌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호해진 틈을 타고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났다. 남자는 무거운 눈꺼풀을 느리게 들어올렸다. 눈을 굴려 사방을 살피자 어린 시절의 문방구가 아니라 자신의 집필실이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창밖에선 노을진 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잠이 들었던 건가? 노곤해진 몸도 한몫한 듯 의식이 현실로 돌아오는데 한참이나 걸렸다. 그 사이 휴대폰 진동이 꺼지고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마른 세수를 한 남자는 상체를 고추세워 앉았다. 눈앞 모니터의 새하얀 문서를 물끄러미 보다 자연스럽게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타자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새하얀 문서 위에서 펼쳐지는 세상을 위해 남자는 상상의 칼날로 섬세하게 조각하듯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남자의 얼굴엔 소년의 행복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몇 달 후, K가 신문을 펼쳐들자 대왕잉어엿의 꿈, 이상문학상 수상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다. 신작을 통해 심금을 울리는 문체와 영감을 주는 흥미로운 전개 방식으로 예술적인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는 호평을 받은 남자의 사진과 함께 K는 웃으며 동전을 모아둔 유리병을 보았다. 그 남자가 놓고 간 청록색의 동전이 이제야 빛을 낸다는 듯 청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